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브라운트의 영사 센티넬 라이오봇 다이젠가 예약이 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공개가 되었고 발매일하고, 그리고 D4 스토어 센티넬 공식 샵이죠. 여기에서 구입하면 스토어 한정 특전으로 그 포효 얼굴하고 삼식 참함도 대차륜 버전이 포함된다고 이런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그거 포함해서 한번 제품 사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센티넬 홈페이지고요. 썸네일 이거 멋있네요. 한쪽 눈 가려져 있는 이 얼굴. 이건 근데 후보정을 좀 한 거죠. 한쪽 눈만 이렇게 빛이 날 수가 없죠. 이 메인 이미지도 이런 이미지 그대로네요. 라이오봇 다이젠가 일반 수주 판매하고 스토어 특전판이 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스토어 특전은 D4 토이즈에서 구입해야 해당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구입할 때는 이쪽 특전이 빠진 버전이 되겠죠. 가격이 46,200엔 세금 포함 가격, 정가로는 42,000엔이겠죠. 정가 42,000엔이면 상당히 묵직한 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컴패티블 카이저 때도 꽤 비쌌기 때문에 그 흐름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이젠가 쪽이 생산량이 더 많을 걸로 저는 예상을 해서 가격을 좀 반영하지 않았을까 기대도 했었는데 딱히 그런 조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비싸게 나왔습니다. 2024년 9월 발매 예정. 라이오봇 컴패터블 카이저가 2월 발매던가요? 다음 달 정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연기되지 않는다면. 다이젠가는 그로부터 7개월 뒤에 나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이젠가 다음에 나온다고 지금 예고가 되어 있는 그 모건만 공개되었었죠. 소울게인 같은 경우에 빨라도 내년이겠죠. 내년 초일 텐데요. 그럼 올해는 기껏 청룡의 해잖아요. 그런데 소울게인도 약간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무기 중에 청룡 들어가는 무기가 있잖아요. 그 소울게임 같은 경우에는 사방신이라고 해서 그 북현무 남주작 100호하고 좌청룡 500호구나. 왜 이건 동서로 안 하고 좌우로 하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좌청룡 500호 요소가 다 들어있잖아요. 기린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청룡이 들어가 있긴 해서 올해 나오면 괜찮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내년이 된 것 같고, 그리고 용호왕이 나온다고 하면 올해 나왔으면 딱 좋았을 텐데 기약이 없죠. 용호왕은 그래도 미니 피규어로 반다이에서 이전에 SRX 출시하면서 발매 미룬 그 시관 제품 있잖아요. SD 피규어. 그게 어쩌면 올해 중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청룡의 해를 장식하는 청룡 로봇으로 보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다이젠가를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서 다이젠가 그런 채널입니다. 원래 이 채널은 와가나와 다이젠가 젠가 존보르토 아크오 타츠 찌르기나리 라고 써있습니다. 내 이름은 젠가 존볼트 악을 베는 거민이 이런 거죠. 젠가 목소리는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아크오 타츠 찌르기나리 약간 이런 느낌 아닌가요? 그럼 비슷하게 해보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33cm로 나왔는데 이 어깨뿔 끝까지죠. 실제 머리 두정고는 25cm. 이전에 컴패터블 카이저가 24cm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제 기억이 맞다면 다이젠가가 약간 더 머리 높이가 높은 것 같습니다. 멋있게 생겼는데 지금 R1하고 비교를 하면 특기 쪽이 덩치가 좀 크게 나오되 144분의 1을 맞추어서 나오면 거의 한 40cm까지는 가야 하니까 이 어깨뽕 이야기가 아니고 두정고로, 그러니까 좀 무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큰 걸로 해서 뉘앙스만 맞추는 그런 크기로 나오고 있는 거죠. 가격 문제 같은 것도 있으니까 최대한 잘 맞춰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갑옷을 방불케 하는, 갑옷 무사를 방불케 하는 독특한 외견을 메카니컬한 솔리드한 느낌으로 유기적인 라인이 절묘하게 합쳐져 있는 디자인을 라이오봇 컴패티블 카이저를 만든 키노시타 타카오 씨인가요? 키노시타 타카오 씨가 테라다 츠노부 씨의 철저한 감수 아래 아주 엄청나게 구현화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샘플 상태에서 이런 부분 약간 그 그라데이션 같은 게 남아 있잖아요. 이게 검은색 서페이서 위에 은색 도색을 하면 덜 칠해진 부분이 이렇게 그 검은 그라데이션처럼 남게 되는 현상인데, 이게 샘플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사진에서 이거 그 보정을 했겠죠. 보정하면서 이게 차이가 많이 나게 된 건지 알 수가 없지만 이 도색된 장갑 색상이 되게 그럴듯하게 잘 되어 있어요. 이 오묘한 색감 있잖아요. 그 원래 설정 일러스트랑은 조금 다르게 좀 푸른 빛이, 보랏빛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빛이 좀 강해진 감도 있지만, 여기에도 컬러링은 메탈릭과 솔리드한 컬러를 분리해서 사용했다고, 밀도감 넘치는 완성으로 특히 메인 농담 부분의 메탈릭 이 필견? 이거 잘못 읽은 거겠죠, 제가? 메인의 농담이라고 모르겠네. 농담 부분? 아무튼 감인 건가? 농감, 짙은 감색이라고 해서 농감이라고 쓴 건가? 아무튼 이 부분의 메탈릭을 필견이라고 합니다. 다른 부분은 단색 계열 일반적인 컬러 같은데 이쪽은 좀 특별히 조색한 사양 같고, 금색 부분은 도색이고요. 삼식참함도 통상 버전을 이렇게 딱 들고 있는, 이게 참 기동성 높아 보이고 좋아요. 그 대형으로 만든 것보다, 대형으로 만들었을 때는 필살기 같고, 이쪽이 통상 전투 형태로 보면 그 좀 거대하고 묵직한 장갑 같은 게 더덕더덕 붙어 있는 디자인이라서 좀 굼떠 보이면서도 날렵해 보이기도 하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다이젠가는 디자인이 좀 특이하죠. 이게 설정상으로는 그
DC에서 비안 졸다크 박사가 만든 로봇이잖아요. 그래갖고 혼자 만들다 보니까 좀 감수가 안 되는 느낌이 많이 나는 디자인이잖아요.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이걸 보면 이건 지구연방군에서 프로젝트 세워서 그 설정상으로 많은 관계자가 관여했을 거 아니에요. 부품 조달 같은 것도 업체마다 막 하청 같은 게 막 있을 거고, 그걸 막 뭉쳐서 합쳐가지고 EOT 넣어가지고 EOT 기관하고 또 막 엮여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통상 퍼스널 트루퍼 같은 규격 같은 것도 지켜야 되고, 그래서 딱 각 지면서 공산품 같은 외형이 되잖아요. 그 성능하고 좀 무관하게. 근데 이쪽은 혼자 뚝딱뚝딱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개성이 많이 들어가 버린 거잖아요. 그 고집 같은 게 좀 보이잖아요. 그 좀 정신적인 정신 뭐라고 해야 돼? 좀 편집증적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한 정규군을 대표하는 무기라고 하기에는 좀 편집증적으로 보이는 그런 외형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장갑 모양이 주조질감 같은, 주조에서 만든 것 같은, 그러니까 쇳덩어리 속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고 그냥 쇳덩어리로만 된 것 같은 이런 방어구를 군데군데 막 짊어지고 있잖아요. 기동성 떨어지게. 이게 무거워서 움직이는데 방해만 될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막 짊어지고 있는 이런 디자인이, 그게 포인트인 거죠. 괴물 같은 이 로봇이 50 몇 미터잖아요. 근데 이런 큰 검을, 이게 참함도잖아요, 이름도. 참함도. 배를 자르기 위한 칼이죠. 참마도에서 아마 따온 것 같은데, 참마도는 말을 벨 정도로 큰 칼이니까, 이건 로봇이니까 말을 베면 너무 작은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로봇에게 있어서의 한 말 정도 되는 규모의 적이라고 하면 뭐 전함이겠죠. 그래서 참마도라고. 건담 시드 같은 데서는 이 정도로 큰 칼은 아니기 때문에 적당히 큰 칼이라서 대함도죠. 함을 베는 용도는 아니고 함을 상대로 하는 무장인 거죠. 대함도. 대함도를 실제로 대함도처럼 쓴 경우가 그게 원래 용도로 쓴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소드 임펄스 건담이 오브 함대 상대로 싸웠을 때 대함도로 함교나 구조물 같은 거 베어버리잖아요. 올라타서. 그런 용도로 만든 검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주 전투를 상정했을 것 같은데, 우주에서 그렇게 접근해서 마치 디오리진의 검은 사면성이 그 도끼 휘두르듯이 접근해서 칼로 함교 같은 데를 베고 다닌다는 게 좀 이상한 느낌이라서. 아무튼 이쪽은 50m짜리니까 충분히 접근해서 베고 다닐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슈퍼로봇이기도 하고, 부스터 쓰고 날아가면 충분히 되겠죠. 운요의 빠르기까지 도달할 수 있는, 말로만 그런 거지만 아무튼 그런 대사도 있잖아요. 손가락이 전부 가동되죠. 라이오브 대형 제품들. 이게 참 좋아요. 메이커들 중에 그 로봇 손가락 풀가동을 가장 멋있게 잘 만들고 있는 회사 같습니다. 클릭 관절이 전신 27개소에 탑재. 클릭 관절을 엄청 많이 썼네요. 다이캐스트 파츠를 충분히 사용하는 것으로 발군의 중량감과 안정감을 가진 가동을 실현했다고 합니다.
관절 같은 부분에 다이캐스트가 들어가겠죠. 이쪽은 스토어 한정 참암도 대차륜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메랑처럼 집어 던지는 칼이죠. 이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얼굴도 하나 들어가는데 왜 이걸 분리해서 보여주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통상판으로 돌아와서 다이나믹 너클 발사하면 이 부분이 깔끔하게 이렇게 보이는 게 좋네요. 돌기 같은 거 안 보이고. 돌기는 아마 팔에 달려있나 봐요. 여기 달려있네요. 전환부를 디스플레이 할 수 있다고도 하고, 제네럴 블러스터도 달려있는데 LED 기믹으로 불을 켤 수 있고, 얼굴에도 눈 부분 불을 켤 수 있고, 마그네틱 제어식 LED라고 해서 스위치를 가져다 대면 켜지고 다시 가져다 대면 꺼지는 그런 방식이라서 이게 그 스위치입니다. 애니메이션판 OG 디인스펙터에서 젠가가 다이젠가 조종할 때 들고 있었던 그 닌텐도 위 컨트롤러 같은 그건데, 이름이 검혼이라고 하네요. 검혼. 일본어로는 캔콘. 캔콘이라고 아니고 캡콤 같아가지고 아무튼 캔콘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그네틱 스위치를 여기 가져다 대면, 이거 갖다 대다가 잘못해서 도색 까먹지 않을까 좀 걱정되는데, 아무튼 갖다 대면 켜진다고 하네요. 이렇게. 얼굴은 통상판에서 3종류 들어있습니다. 이게 통상 얼굴. 잘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를 악문 얼굴. 약간 여기가 찌그러져 있죠. 이를 악물고 있는 얼굴. 그 다음에 포효하는, 외치는 얼굴. 외치는 얼굴하고 이 포효 얼굴을 따로 분리했어요. 그래서 포효로 된 건 한정이고, 일단 외치는 얼굴은 통상판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이 스토어 한정판. 한쪽 눈만 이렇게 뜨고 있고 이쪽은 칠이 되어 있어서 LED를 켜면 이쪽 눈만, 이렇게 눈동자만 보이는, 게임 컷인 연출 같은 이미지로 되어 있는 이런 얼굴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거 멋있네요. 한번 해보고 안 할 것 같기도 하고, 양쪽 눈이 다 안 보이니까. 그래서 뭐 이런 포즈도 잘 되고, 이게 검을 들고 있기 위해서 보조 파츠를 사용해요. 여기 지금 손에 서포트 파츠 끼워 놓았죠. 이 서포트 파츠가 직선으로 된 거하고 기울어져 있는 거 두 종류가 들어있는데, 이게 작은 참함도 하고 이거 칼날 전개한 참함도용으로 따로 또 나뉘어져 들어있어서 여러 개, 4개 정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바닥에 끼워서 거기에 칼을 대니까 칼이 튼튼하게 고정이 되는 거죠. 근데 저 칼 쥐는 그 서포트 파츠를 손에 항상 끼워 놓아야 하는, 그래서 칼을 빼고 전시를 할 경우에는 또 그 서포트 파츠도 빼놓고, 약간 관리하기가 귀찮긴 한데 현실적으로는 칼을 쥐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가동손에 칼을 쥔다는 이 발상이 좋은 거니까. 등 부분 부스터 전개도 되고, 부스터가 아니고 슬러스터라는 설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사이드 아머가 허리 부분 스커트라고 되어 있네요. 허리 부분 스커트가 이 뒤쪽에 경첩으로 달려 있어서 앞쪽까지 따라서 열 수 있게, 이렇게 열고 나면 이 다리가 앞으로 쭉 올라오는 거죠. 여기에 클릭 관절, 그 클릭이 보입니다. 고관절은 플라스틱인가요? 이 사진으로는 아직
확실히는 알 수가 없고 체스토 하고 써 있습니다. 양손으로 쥐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다고 하고, 그리고 이 고관절이 좀 많이 벌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확실하게 확정짓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변형을 안 하는 아우센자이터가 나와서 거기에 태울 수 있게 지금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뉘앙스로만 이야기를 해서 정확하게 확정된 건 아니고요. 예전에 그 생방송 같은 데서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렇습니다. 서포트 파츠가 4개가 아니고 6개가 들어있네. 왜 6개가 필요한가요? 양손에 쥘 수 있게 하려고 6개인가 봐요. 그 다음에 다이나믹 나클용 어태치먼트가 양손용으로 2개. 근데 대좌에 사용하는 지주가 여기에는 하나만 보이거든요. 그러면 다이나믹 너클 2개인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직 의문이 풀리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 제품에는. 그래서 센티넬 스토어에서 한정을 예약하면 이거 2개 파츠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정을 따로 하면 아예 일반판하고 DX판 같은 걸로 가격을 좀 다르게 해주면 좋겠어요. 너무 이쪽이 좋아 보이는데. 나의 참함도에 배이지 않는 것은 없다 라고 써있습니다. 이 얼굴이 참 그럴듯하게 잘 나왔습니다. 다이젠가의 이 얼굴이 되게 미묘한 밸런스 같아서 이렇게 재현이 잘 되어 있는 걸 처음 봤습니다. 이 각도 진짜 잘 나왔죠. 이게 오바리 마사미 선생님 디자인은 아닌데 디인스펙터 애니메이션판 그 설정고는 오바리 마사미 선생님 디자인이죠. 그래서 이건 오바리 선생님 디자인은 아니에요. 이게 원한 쪽 그 슈퍼로봇 대전 2차 알파인가요? 그 알파용 설정고 같은 그 느낌의 그 설정고를 보면 이런 부분이 좀 비대하잖아요. 그걸 좀 반영해서 만들어진 제품이라서 굉장히 추억을 자극하는 좋은 사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멋있다. 네. 가격 빼곤 멋있습니다. 가격은 웅장하죠. 네. 잠깐 HG판 볼까요? HG판 다이젠가는 이렇게 생겼었어요. 이게 디인스펙터 애니메이션판 오바리 마사미 선생님의 설정고를 바탕으로 한 디자인이었고, 이쪽이 비슷한 포즈가 있나요? 이걸로 봐야 되겠네. 이걸 보면 이런 아머의 크기 같은 게 좀 다르잖아요. 이쪽은 좀 더 슬림한 인상이죠. 실제로 50m 넘는 로봇을 만들어서 움직이게 하려면 조금 편할 것 같이 생긴 그런 팔다리의 어떤 중량감 같은 거. 이쪽은 좀 더 로망이 들어가 있는. 근데 동체가 여기 굉장히 넓어요. 좌우로. 이거 지금 대각선으로 놓아서 좀 좁아 보이는데 이거 정면에서 보면 엄청 넓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어깨 관절까지 하면 여기까지라서 전부 보이는 사진은 없네요. 이게 이런 것도 너무 절묘하게 가려져 있는데 동체 폭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런 포즈를 취해야 하니까 이 어깨 폭이 넓어야 돼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이런 역시 이것도 좀 대각선으로 봐서 이렇게 대각으로 보면 굉장히 이상적으로 보입니다.
이 제품도 대각선으로 놨는데 이걸 보면 이 관절 틈새 같은 게 좀 다르잖아요. 근데 이것도 뭐 기능성 있어 보이고 멋있습니다. 근데 이 컷으로 보면 목이 좀 짧아 보이네요. 이 버전은 왠지 턱 같은 것도 다 보이는데 정면에서, 여기에서는 같은 각도로 카메라 앵글을 좀 낮추면 안 보일 것 같기도 하고, 이건 좀 로우 앵글인데도 턱이 보이잖아요. 그런 조형의 차이가 있는 제품입니다. 비교를 해도 대체할 수 있는 상품군은 아니죠. 그 체급이 완전히 다르니까, 이쪽은 뭐 전함이라고 하면 이쪽은 뭐라고 해야 되나, 프리깃 같은, 그러니까 용도가 아예 다른 프라모델하고 완성품이기 때문에 양쪽 다 있어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아무것도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잘 나온 것 같아요. 이번에 이거, 예전에 컴패터블 카이저도 진짜 잘 나왔는데 거기에 준하게 잘 나왔습니다. 컴패터블 카이저는 정말 너무 잘 나왔습니다. 근데 합체 파츠를 따로 파는 바람에 호감도가 확 깎이는 판매 방식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쪽도 디포 스토어에 인질이 잡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건 다 들어 있으니까 꽤 괜찮은 구성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라이오봇 다이젠가를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센티넬 슈퍼로봇 대전 상품들이 진짜 하나하나가 다 결정판으로 나오는 것 같아서 앞으로 나오는 것도 기대되고, 소울게인 제품 상태로 도색된 버전 빨리 보고 싶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바이.